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6월 14일이고요. 지금 10시 47분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2637, 거의 뭐 보합이고요. 원달러는 1273원 90전 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제 CPI 나왔고요, 미국에서. 그리고 나스닥, S&P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한 0.7%, 8% 정도 올랐고요. CPI가 완전히 예상에 딱 맞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2년물 금리는 한 10bp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좀 오늘 말씀드리고, 앞으로 한 15시간, 20시간 내에 이제 FOMC 해서 파월이 뭐 기자회견하고 하잖아요. 이번에 점도표도 나오고, 그런 거 관련돼서 조금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실 원달러가 지금 조금 빠져가지고 원옌이 거의 90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건데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이거 보시면 CPI 뭐 다들 보셨겠지만 잠깐 정리하면, 이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CPI가 이번에 완전히 뭐 예상치하고 완전히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게 잘 맞히네요,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요때쯤 되면 잘 맞춥니다. 연초 되면은 왜 계절 조정치 같은 거 막 변화시키고 뭔가 정신 없다가 요때쯤 되면 잘 맞히는데, 이것도 요즘 워낙 CPI가 뭐 초점이라서 그런지 엄청 잘 맞춰서 뭐 예상치 대비 얼마 됐다 이거는 쓸 필요도 없어요. 다 맞았으니까. 그래서 헤드라인 보시면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4.0%였고, 요 오른쪽에 쓴 거는 다 전월입니다. 저번 달에 4.9였으니까 4.9가 4.0으로 내려왔으니까 언뜻 보기에 뭐 엄청 내려온 거죠. 그리고 먼스 투 먼스로 보면은 0.1%, 이것도 저번 달에 0.4였던 거고, 기억나십니까? 작년 6월이 9.1%였습니다. 그러면 9.1%였던 게 지금 4.0으로 내려왔으니까 많이 내려온 거죠. 근데 요즘 YOY 많이 안 보고 MOM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YOY라는 게 작년 6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1년 전에 한 달치를 보는 거잖아요. 이걸 되게 많이 봐요. 왜 그러냐면 계절 조정을 특별히 뭐 많이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작년 요맘때는 얼마나 됐지? 그래서 연율로 딱 계산하니까 좋은데, 먼스 투 먼스는 바로 전 거를 하니까 뭐 또 곱하기 12도 해야 되고, 연율로 계산해 보려면. 이거 먼스 투 먼스도 계절 조정을 하긴 하는데 조금 다른가 봐요. YOY하고 MOM이 계절 조정이. 그래서 MOM은 많이 안 보는데, 요즘에 MOM을 왜 많이 보냐면 작년에 워낙 들쭉날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OY라는 거는 작년 5월치하고 요번 5월치를 비교해도 되지만, 지금부터 지났던 거 12개의 합이잖아요. 12개를 다 더해 놓으면은 YOY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MOM 12개가 YOY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기저효과라는 걸 얘기하냐면, 작년에 이게 되게 들쭉날쭉 했는데 작년 6월이 9.1%로 제일 높았잖아요. 그래서 5월, 6월 이때 게 굉장히 높아요. 밑에 건 작고. 그러면 저번 달은 YOY가 4.9인데 그거 계산할 때 높은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게 나가고 요번에 게 0.1짜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도 무조건 빠져요. 왜냐면 작년 6월이 제일 높았거든요. 그 높은 MOM이 빠질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게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다음 달치도 3% 초반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4.0인 게 지금 4.9가 4.0이 되고 3% 초반까지 내려가는 이유가 그때 MOM 높은 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도 있지만 이런 통계적인 그런 기저효과가 있다. 그런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어는 어떻게 나왔냐면 YOY 5.3, 5.5였던 게 5.3, 그리고 MOM이 0.4인데 코어는 22년 9월이 고점이에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헤드라인은 6월이 고점인데 코어는 9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플레이션의 방향 그런 거 말고 그냥 통계적 그걸로만 봐도 코어는 6월, 9월 되면 떨어져요. 똑같은 이유로 그때 높은 게 나가버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코어는 좀 뭐 많이 안 내려오고 있어요. MOM도 0.4%니까.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 주거비예요. 이 주거비가 사실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주거비를 제외한 헤드라인을 보면 YOY가 2.1%밖에 안 되거든요. 코어도
헤드라인으로 2.1, 코어로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주거비가 그래도 코어를 안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거든요. 그런데 주거비의 선행 지표들이 좀 있잖아요. 주거비는 렌트비고 그 렌트비 안에는 뭐 그 설문조사한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행적인 것들인데 선행 지표가 하행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코어가 안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볼 숫자들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밌는 거 중에 하나는 이 2년짜리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봤던 인베스팅닷컴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거 US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US 이렇게 해서 2년짜리 차트가 나오는데요. 요거 15분짜리로 볼게요. 어제 보면 요게 지금 시간이 요게 14일이라는 거거든요. 오늘이 이게 한국 시간 14일이니까 어젯밤 9시 반에 CPI 발표 났으니까 여기 있던 게 4.6에 있던 게 발표 나자마자 4.5까지 떨어졌어요. 왜냐면 CPI가 딱 예상에 맞게 나왔고 사실 뭐 약간 더 오히려 더 낮게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하고 올랐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4.5였던 게 원래 4.6을 지나 4.75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랐다가 뉴욕 끝날 때쯤에서 내려서 지금은 4.65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딱 이 정도입니다. 지금 4.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년짜리 금리는 어제 시작보다 지금 거의 얼마가 올라 있는 겁니까? 4.6에서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5bp네요. 아침에는 10bp였지만 그렇지만 발표 직후에 비하면 15bp나 올랐잖아요. 이거는 뭔가 싶은데 사실은 코어에 대한 그 불안감도 있지만 스테이 롱걸 이자가 쉽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거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CPI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이자율을 쉽게는 내리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비슷하게 요거 10년짜리로 한번 보시면은요. 10년짜리 이자율도 어제 비슷해요. 10년짜리 이자율도 15분짜리로 볼게요. 어제 여기서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3.74에서 3.68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좀 안정을 했지만 그래도 이자율을 앞으로 잘 못 내릴 것 같은데 하는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FOMC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일 바로 하는데 FOMC는 어떻게 됐냐 한번 볼게요. 저번에 봤던 패드워치 제가 띄워놨거든요. 요거 지금 요 세컨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 보면은 내일 거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보면 내일은 동결이 94%입니다. 이게 어저께만 해도 동결 안 될지도 모른다는 게 꽤 있었잖아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79.1이잖아요. 어제 하루 전에 이게 80%였던 게 지금 95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CPI가 나온 다음에 이거 동결은 할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은 2년짜리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이 당연히 올랐겠죠. 한번 보실까요? 7월 달 거 보면 7월 달 거 지금 오히려 7월 달에 올린다는 게 지금 60% 됐잖아요. 그런데 어저께는 이건 거의 같네요. 60%. 여기는 거의 같아요. 7월 달에 올리는 건 거의 같은데 그렇다면 뒤에가 올랐겠죠. 그럼 뒤에 쪽으로 한번 보시면 금년 말을 보면 조금이라도 올랐을 거예요. 여기가 이 5.25짜리가 39가 42가 되고 이 뒤쪽이 좀 올랐잖아요. 아주 뒤에 거를 봐도 올랐겠죠. 그러지 않으면 2년짜리 오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보시면 뒤에 거는 숫자가 커졌고 앞에 거는 숫자가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CPI를 보고 나서 저는 제가 CPI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런 거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시장의 반응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장과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장의 생각은 야, 이거 CPI를 보니까 오늘 저녁에 있을 FOMC는 안 올릴 것 같아. 그 다음에 7월 달에 올릴 거는 60% 정도일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별로 변한 게 없어. 그런데 뒤쪽은 오히려 이자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 이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FOMC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FOMC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점도표.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점도표 보시면 저번에 점도표는 3개월마다 해요. 그러니까 3월 달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거 찾으셔가지고요. 프레스 릴리즈라는 거 찾으면 돼요. 페드 그 공식 사이트에 가서 프레스 릴리즈를 찾아서 여기 그 PDF를 누르면 이거 나옵니다.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전에 이거 많이 봤던 이 점도표가 있어요. 이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요 제일 밑에 여기 메디안에 23년 말이 5.1 보이시죠? 이게 5.1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찍는 게 5.1이니까 이게 뒷자리를 안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은 5.125예요. 그러니까 5.0과 5.25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5.25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상한선만 지금 얘기하거든요. 보통 올라갈 때는 위에 숫자만 얘기하고요. 내려갈 때는 밑에 숫자만 얘기해요. 왜냐면 올라갈 때는 숫자 큰 게 중요하고 내려갈 때는 작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5.1로 찍혀 있으면 연말에 5.1이 될 거야 이런 뜻으로 보시지 마시고 평소에 우리가 얘기한 걸로 하면 5.25예요. 5.25가 어디예요? 지금 오늘이죠. 딱 오늘이니까 연말이 지금 5.25고 내년 말이 4.5라는 뜻이고요. 내후년 말이 3.25라는 뜻입니다. 이거 언뜻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페드워치로. 페드워치의 금년 말을 보면 금년 말이 요거거든요. 금년 말을 보면 지금 제일 높은 게 5.25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페드하고 점도표 찍은 거하고 딱 맞았어요. 완전히 지금 똑같아진 거예요. 내년 말 거를 보면요. 아까 얼마였죠? 그러니까 4.5라 그랬잖아요. 4.3이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4.5인데 지금 얼마예요? 3.75잖아요. 그러니까 점도표보다는 이게 아직도 낮은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그 다음 거는 3.1이에요. 이거는 지금 페드워치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거 시장 가격이 3.1보다 지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금년 말은 마켓이나 점도표나 그러니까 페드나 똑같이 보고 있어요. 내년 말은 마켓은 3.75 보고 있는데 페드는 4.5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25년 말은 시장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안 갖고 있지만 이거보다 높아요. 그런데 지금 점도표는 3.25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25는 내일 무조건 올릴 거예요. 근데 얼마까지 올리느냐? 시장보다 얼마나 올리냐? 그거 봐야 되고 내년 거 24년 말도 어떻게 할지 되게 궁금하죠. 그래서 금년 말 거를 과연 5.1 그러니까 5.2에 가만히 놔둘 건지 하나 위로 올릴 건지 궁금하죠. 이 사람들이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드는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해도 말은 올린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점도표라는 거는 이렇게 표로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예요. 점도표는 요 스티커거든요.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스티커 찍듯이 이게 세범이 19개예요. 19명한테 나눠주고 너 아무데나 다 찍어봐 갖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아니고 메디안이거든요. 그냥 숫자로 세갖고 19개 가운데니까 10번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니까 6인 거죠. 그럼 여기 5와 5.25에 사 있으니까 5.1이라고 찍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고 여기는 여기고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FOMC는 사실 별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동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다들 나와서 호키샤게 얘기할 겁니다. 나 또 올릴지도 몰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 그런 얘기 하나만 한 소리 하고 뭐 다음 달에 반드시 올릴 거야. 다음 달에 절대로 안 올릴 거야. 이런 소리 못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FOMC는 별거 없다. 오히려 관전 포인트는 점도표다. 이렇게 봐지고요.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그야말로 포지션은 숏입니다. BOA 서베이 또 나왔는데 BOA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어젯밤에 나왔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보면 완전히 주식 쪽이 바닥이었다가 조금 샀대요. 되돌림이. 그렇지만 아직도 엄청나게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숏인 거고 헤지 펀드들, 스페큘레이터들 다 숏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숏인 상태에서 전부 다 걱정을 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하나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곧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 관련된 거는 환율인데요. 환율을 딴 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 움직임은 그랬어요. 어저께는 사실은 달러 예하고 유로하고 좀 달랐는데 달러 예는 어제 보면은 발표 직후에 139로 떨어졌다가 아침에 140까지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인이 약해진 거죠. 예인이 약해졌는데 유로는 조금 달랐어요. 사실 어제 유로 달러 이렇게 써보면 나오거든요. 유로 달러는 거꾸로니까 유로는 사실 유로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유로는 좀 강하고 얘는 약해서 전체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조금 약해졌어요. 뭐 조금 약해졌는데 DX일 거예요. 예, 보시면 뭐 별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환율 얘기를 하냐면 원달러가요. 원달러 한번 보시면 원달러가 지금 아침에 좀 올라서 지금 1274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하루짜리로 볼게요. 자, 원달러 한번 보시면 이게 여기가 2003년 초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다가 1340원 갔을 때 여기서 한국은행이 한 번, 두 번, 세 번 진짜 무식하게 개입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끝도 없이 올라갔거든요. 해외에서는 글로벌 달러가 강하지 않은데 국내에서만 강하니까 한국은행이 본때를 한번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본때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옵쇼에 투기 세력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너무 많이 포기를 해가지고 너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정도 내려간 게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차트로도 보면은 조금 지금 내려가 있는 데다가 원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원옌이 지금 레벨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하는데 그 시청자 창에도 이게 올라와서 제가 잠깐 코멘트 했었거든요. 이 원옌이 지금 90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원옌이 이게 하루짜리인데 제가 한 달짜리로 한번 봐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한 달짜리니까 여기가 2007년이에요. 요 레벨에 있던 게 2015년입니다. 원옌은 항상 여기서 움직여요. 10에서 900 사이에서. 그리고 이게 10이었던 게 9가 된 게 불과 5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옌이 조금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옌이 과다하다는 얘기를 제가 요 레벨에서도 한번 드렸어요. 9.3에서. 그랬는데 제 말을 전혀 틀리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거는 9는 너무 심해. 그래갖고 지금 9.1까지는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과다합니다. 그래서 물론 원달러 레벨은 글로벌 달러에 많이 달려있지만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은행 개입 때문에 내려왔고 그 이후에 수출에서 좀 좋아지고 반도체 좀 좋아지고 뭐 이것저것 좋아진 건 있지만 이렇게 뒤집어놓을 정도까지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원옌을 좀 중요한 레벨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그 정도입니다.